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시죠. 주말 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또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가에서도 이제 산타가 떠났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승률만 봤을 때 다우, S&P, 나스닥 모두 다 두 자릿수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이제 연말 결산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나오는 건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는 분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부담스럽게 오른 원달러 환율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아닌 개인들이 받쳐주는 시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수단에서 1% 정도 약세에 마감됐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고무적인 건 요즘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늘 반도체가 우리 시장의 좀 하방을 지지해주는 동력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대 지수 요즘 왕왕 같이 오르고 있고요. 양 종목 그리고 SK 하이닉스 향 또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들도 탄력이 모처럼 좋았습니다. 그 밖엔 테마단에서 움직이긴 했는데요. 양자 컴퓨터의 경우에는 미국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어떤 소식이 있었고요. 또 내년부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내일 모레부터 1월이 되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양자 또 반도체 AI 쪽으로 중국 통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탄력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종목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밖에 하나 안타까운 건 오징어 게임 관련주였죠. 생각보다 공개됐는데 평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호평보다는 혹평이 쏟아지면서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양 대장주가 모두 하한가를 터치해 버렸는데 주말 사이에 오히려 또 괜찮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하루 만에 넷플릭스에서 1위를 달성을 한 건데 시즌 1이랑 비교해보면 시즌 1의 경우에는 1등으로 올라가기까지 한 6, 7일 정도 걸렸다면 시즌 2는 하루 만에 이런 성적표를 갖고 온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과연 하한가까지 내려갔던 이 주가, 오늘은 조금 되돌림이 있을까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드디어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아듀 2024, 2024년을 잘 보내고 또 2025년을 또 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총 결산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자, 2024년을 이렇게 한 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참 좋았네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리 증시 개장식에 참석을 한 건데 그 자리에서 국내 증시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면서 앞으로 금투세를 폐진하겠다라는 또 깜짝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증시가 탄력받았고 여기에 2월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세부 계획이 나오면서 더욱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이에 따라 3월 달에는 코스피가 2,7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무려 202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 업황을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렇게까지 고점까지 올라온 듯 했는데 이도 잠시 4월에는 돌연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정말 벚꽃만큼이나 빠르게 그 상승분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지난 거래일처럼 이런 힘겨운 시장 안에서 우리의 힘이 돼줬던 섹터가 있었는데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AI 훈풍을 타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주가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요. 4, 5월부터 해서 6월까지 그리고 7월 초에 고점을 찍습니다. 무려 신고가죠. 삼성전자 88,800원, SK 하이닉스 248,500원까지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또 악재가 불어옵니다. 무엇인고 하니
AI 지금이 어쩌면 고점일 수 있다라는 버블론이 제기가 된 건데 이 버블론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빅테크였습니다. 자, 저희 돌이켜보면 2분기 실적 때부터 앞으로 캐펙스 투자는 어떻게 될 건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구글이 투자한 것보다 수익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컨퍼런스 콜에서 워딩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AI 수익성에 대한 의문, 물음표가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타 빅테크 기업들도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거죠. 자, 이런 연유 때문에 사실 미국이 처음으로 정말 몇 년 만에 거의 한 4년 만에 통화정책 전환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파는 사실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기에 좀 더 불을 지핀 건 모건 스탠리였죠. 모건 스탠리가 우리 기업, 우리 반도체 기업들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내놓은 게 또 화근이 된 건데요. 그러나 세간에서는 여기까지도 좀 맞서긴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 너무나 비관적인 거다. 아니면 진짜 반도체는 피크아웃이 왔다라는 의견이 정말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졌었는데 자, 이런 사이에 우리는 또 11월 미국 대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또 그 패를 열어봤더니 너무나 싱겁게 끝이 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승기를 쥔 것이 우리 증시에는 더욱더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되죠. 강달러 추세는 여기서부터 또 본격화되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우리 국내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이 대다수인데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수출 불확실성까지 커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는 게 반도체다 보니 반도체는 연일 맥을 못 추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정점을 찍은 건 12월에 국내에 있었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자, 물론 12월 달에 보시면 호재도 같이 있었습니다. 금투세가 드디어 폐지된 건데 이런 금투세 폐지의 효과보다는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우리 증시 끝끝내 조금 아쉬운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2025년은 좀 달라질까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움츠려 들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불확실성이란 키워드인데 2025년 1월이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조금은 안개가 걷히지 않을까. 물론 꼭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어떤 불확실성에 떨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상반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상저하고의 베팅을 하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시 레인지를 한번 봤더니 코스피 밴드는 2250까지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증권사도 있지만요. 그래도 희망적으로 3120선까지 올려 잡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사실이 확실히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2024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이것들 좀 정리하면서 여기서 또 계속해서 끌고 가보아야 하는 모멘텀과 재료는 무엇인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새롭게 맞게 될 1월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1월 초죠. 그렇게 기다렸었던 CES 모멘텀이 있습니다. 7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차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되죠. 그리고 곧 이어서는 미국의 CPI가 발표되고요. 이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일도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좀 막바지로 접어들게 되면 일본은행과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그리고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또 설 연휴가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쉼없이 쉬지는 못하고 주시를 좀 해봐야 될 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1월 달 주요 일정까지 한번 챙겨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다음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는지 해답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함께할 두 분은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이슬희 팀장님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거래일을 지금 몇 시간, 한 2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가장 고민이 되더라고요.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좀 아쉽게도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좀 상승이 아니라 또 하락폭으로 이제 마감을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사실 여기서 뭔가 극적인 반등을 조금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새해라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의 주의를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관세 폭탄,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1월 20일 이후 기점으로 시장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관세 부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환율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달러 강세 요인이 뭐 우리 이제 그 점도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하 부분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뭐 BOJ라든지 BOE 이런 일본이나 영국에서도 이제 완화 정책을 좀 펼치게 되면서 미국의 어떤 매파적인 스탠스와 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점도 달러 강세 요인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좀 바뀌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환율이 이제 1,400원 초반대까지는 조금 떨어져야 안정화가 되어 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1,450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1,500원대까지도 좀 열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리스크 관리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그렇죠. 좀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수출에 대한 전망치를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대비해서 증가폭이 이제 적으면 1%대, 뭐 많아야 2%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런 대외 여건도 상당히 좀 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규제 압박을 상당히 조금 강하게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어떠한 수출에 있어서도 조금 안 좋은 이런 이제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은 이제 좀 명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고환율 수혜주 중심으로 좀 대응 전략을 짜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수출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범위가 넓다라고 그죠.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좀 관세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아니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EPS 추정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업종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이제 식음료 쪽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 역시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서 반도체랑 자동차에 대한 비중은 좀 줄이시고 뭐 식음료라든지 조선 방산 이쪽으로 조금 넓혀가시는 전략도 좀 취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 수출주를 지켜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올해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지난 거래일에 복귀해 보면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거의 뭐 70원을 돌파하고 이래가지고 네. 수출주들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의아했던 건 너무 급등을 해서 그런지 지난 거래일에 봤을 땐 수출주가 별로 안 갔어요. 오히려 환 네.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보다는 환 차손을 걱정할 기업들을 대비해야 된다, 좀 피해야 된다 이런 보수적인 스탠스가 시장을 좀 지배한 것 같은데 이런 연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이제 원달러 환율 레벨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4분기에 이 강달러 기조가 단기간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실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내년 1분기에서 2분기로 좀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으로 좀 보여지게 되려면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단순히 이제 뭐 고환율 수혜주를 봐야 된다라는 것은 뭐 이제 테마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펀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내 좀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에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좀 본다면 여전히 이제 수출주가 상당히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또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일봉으로 보면은 거의 고점에 다 달았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너무 높은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월봉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반도 안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수주가 훨씬 더 많이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달러 강세 중심의 종목들을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이 아니라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이 고환율을 받아서 실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쪽으로 조선. 결국 올해도 상반기는 수출주였는데 내년에도 지금 수출주가 갈 것 같네요. 근데 그 안에 색깔은 좀 달라질 듯 보여요. 임순재 대표님, 오늘 어떻게 마무리 좀 잘해볼까요? 뭐 일단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진 데다가 안 좋은 또 어저께 또 안 좋은 소식까지 나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오늘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6개월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일 만큼 상당히 장 전체적으로 봐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 불안성이 여전히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금 탄핵 심판 이후에 조금 안정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이제 무너지면서 여야가 지금 계속 격돌이 좀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돼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탄핵 의결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이제 경제부총리가 그 대행 업무를 지금 수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국정의 지도부가 계속 공백을 보이면서 그에 따라서 뭐 정책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불안감이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국내 정치 불안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지금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치 불안이 확대가 되면서 또 내년도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도 지금 같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대행의 대행 체제이다 보니까 지금 경제 추진이 상당히 좀 더디게 될 가능성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인식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뭐 내년 경제 성장률이 1%에 머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1%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환율도 지금 1,500원대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외환 당국에서 뭐 지금 개입을 하면서 지금 조금 안정화를 시키고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좀 퀘스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금요일 날 1,486원 70전, 그러니까 장중 이제 최고치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09년 3월 달에 글로벌 외환 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현재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달 초, 그러니까 1월 초 정도에는 1,500원대를 일시적으로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1월 초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외환 보유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다음 주 초 정도에 발표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뭐 외환 보유액이 지금 한 4,150억 달러 정도 이제 11월 말 기준은 그랬는데 과연 이게 4천억 달러를 만약 뭐 하회한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 입장에서 보면 1,500원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에 그렇게 큰 메리트를 지금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좀 퀘스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 입장에서 봐도 떨어지는 칼날은 일단 조심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뭐 순매수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나마 순매도만 안 해주면 다행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지금 움직이는 것 자체는 이제 개별 테마주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뭐 대형주보다는 뭐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 손이 덜 타고 있는 그런 이제 개별적인 뭐 시총이 작은 그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 성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은 뭐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와 관련돼서 뭐 트레이딩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보유량을 좀 높이시고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4년의 마지막 거래일은 좀 지켜보자, 관망을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두 분 가운데서 좀 중심 잘 잡아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은 초반에는 나쁘지 않을 것이지만, 초반에는 좀 어려울 것이지만 갈수록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두 분 합치되거든요. 이슬희 팀장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초반이라 하면 어디까지 어려울까요? 저는 내년 이제 상반기라고 하면 최소한 3, 4월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3, 4월.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 기간 안에 어떤 등락폭은 우리가 좀 예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약세를 조금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환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지금 이제 아시아 증시, 특히나 이제 신흥국 중에서도 메리트가 지금 상당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줘야지 중장기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최근에 이제 외인들의 수급 흐름도 그렇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이제 우려감까지 겹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이제 상반기에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좀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지수상에 이제 그대로 조금 그동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 내부적으로 또 리스크도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 한 3, 4월은 가야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또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모든 부분이 이제 좀 해소가 되려면 사실상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계엄 이후로 보게 되면 코스피가 이제 2,464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그동안 이제 2,400 밑으로 한번 좀 더 밀렸었던 상황이고요. 최근 보면 이제 반등 줄 법도 한데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부재가 되면서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지수 남부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운더리를 조금 예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내년에 최소한 2,300까지는 조금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2,300선을 만약에 이제 터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이제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상단 2,600선까지는 한번 이제 그래도 하반기 때 터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가서 2,600까지 보신다는 거죠? 네. 일단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결국에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동안 시장이 상당히 좀 상반기 때 좋았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점도표를 보게 되면 4회에서 지금 2회로 줄인 상황이고 주변국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완화 정책을 또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격차는 갈수록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우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상반기 때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반기를 보고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순재 대표님, 2,600 업입니까? 다운입니까? 그거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일단 뭐 내년 초까지는 일단 좀 나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보면 이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1월 이제 20일 날 출범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서는 불확실성을 좀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계속 탄핵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과연 지금 정부 운영 자체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진행되느냐. 뭐 계속 대개 대행 체제이다 보니까 뭐 새롭게 어떻게 하기보다는 현상 유지 차원에서만 유지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새로운 문제점이 나오면 이걸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개별 기업들 입장으로 보면
맡겨놓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 뭐 정부 층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뭐 최고 지금 국정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 상당 부분 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나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특히 탄핵 국면이 얼마만큼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탄핵 국면이 끝나는 시점이 돼야 아마 일단 바닥권을 지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탄핵으로 인해서 뭐 탄핵 심판이 뭐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만약 탄핵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기 대선 과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이렇게 조기 대선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각 이제 출마하는 여러 후보들이 여러 이제 경제 공약들을 이제 발표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경제 공약이 나오면 그나마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일단 일정한 이제 불확실성을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불어넣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시장 자체로 보면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울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각 증권사마다 나오는 게 뭐 저점을 보면 2,200, 뭐 최저는 2,250이지만 대부분 2,300대 초반까지 하락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일단은 뭐 탄핵 국면 지속하는 와중에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 이후서부터는 만약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상향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특히 뭐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마 관련된 여러 경제 정책이 본격화돼서 아마 전반적인 뭐 내수나 아니면 수출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임순지 대표님의 그 반등의 변곡점은 국내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되는 날 정도로 꼽으시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내년에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올해를 돌이켜보면요. 항상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그 빛을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이슬희 대표님은, 네. 이슬희 팀장님은 앞서서 조선에 대한 힌트 주셨는데 네. 그럼 종목으로 조금 좁혀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조선하면 또 이제 3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쵸.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LNG 쪽도 좋고 다 좋지만 MRO 쪽에 조금 집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쪽에선 하나오션이 앞으로 조금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선주들이 사실 일봉상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과거의 어떠한 그런 이제 전성기 시절을 좀 보게 되면 그때 가격대 아직 반도 안 온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신조성과 지수는 뭐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고요.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업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협력 국가에 이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데 이 조선업 강국이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 중국, 한국, 일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 쪽에 이제 수주를 줄 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일본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만 좀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관련 기업들의 어떤 수주 모멘텀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트럼프발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필리조 선수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조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기업인데 이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상당히 좀 진심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조선소 최초로 이제 그 원리시라라는 이제 그 사업을 좀 따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코남의 이제 전기 수리 사업을 또 수주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MRO 쪽에선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팀장님, 조선주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듣다 보면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금 많이 슬롯이 찼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수주를 받을 수가 없어서 실적의 상한선은
제한돼 있다라는 반박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이건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조선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주가 없어서 문제이지 사실 다 차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차면 더 이상 늘려가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단기간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워낙. 3년치의 어떠한 수주가 또 다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년치 일감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동성은 좀 줄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MRO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LNG나든지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이미 좀 다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정비 수리 사업 쪽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과 연관지어서 또 모멘텀을 좀 가져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 주신 이 토크 슬롯이 다 차 있다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3년 동안은 그래도 네. 실적이 어느 정도는 받쳐준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외형 성장을 더 크게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한정적이겠지만 결국에 이 부분에 MRO 쪽이 좀 메꿔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슬롯이 다 차 있다는 건 결국에 그만큼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반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임순재 대표님은 어느 쪽에서 힌트 주시겠어요? 일단 뭐 내년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가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그럼 있다라고 상반기 보여지고요. 힌트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뭐 상반기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면 트럼프에 관련된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당선인에 관련된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뭘까요? 보여지고요. 재건 이런 거요? 뭐 재건 이쪽보다는 뭐 트럼프가 국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뭐 좀 조선.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아. 조선이나 아니면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조선 관련돼서 뭐 얘기를 잘해 주셨으니까 뭐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AI 관련된 뭐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 노후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제 교체 수요 계속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후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 자체가 뭐 한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정도 걸린다. 그런데 장기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계속 이런 교체 수요 아니면 신규 수요로 인해서 미국 내에 변압기 수요가 계속 모자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한 지 2년 후에 받을 수 있을 만큼 지금 그만큼 이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이제 메이저 3대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지금 공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뭐 관세 정책이 나온다라고 해도 미국 내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하반기에 들어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막 그 정도 되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조금 경기가 조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IT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하반기 이후에는 조금 개선될 가능성은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관심주는 이제 상반기 쪽으로 해서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쪽에서. 네, 전력 쪽에서 뭐 LS 일렉트릭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뭐 가장 큰 게 미국 내에 지금 뭐 노후 인프라에 대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미국 시설 내에 이런 이제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다른 이제 회사에 비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게 한 3, 4개월 정도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횡보 구간이 지나고 나면 뭐 우상향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과의 약간 좀 형평성 그러니까 눈높이 맞추는 차원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바탕으로요.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할게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